그 이전에 먼저 여기 지금 배너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백선엽 대장님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번 이제 6.25 발발 75주년이 되는 금년에 6월 19일 날 이제 처음으로 모든 전국의 상영관에 나서게 되어 있는데 승리의 시작. 백선엽 대장님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특별히 그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권순도 감독이 있는데 조금 일어나세요. 뭐 공교롭게도 같은 권씨가 되고 이분이 백선엽 장군께서 살아 계실 때 그분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직접 이제 등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 계신 백선엽 대장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하고는 좀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새삼스럽게 6.25 때 정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이 파부동에서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70여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경제 발전도 구가하고 소위 민주화도 이룰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6월 13일 날 국회에서 시사회를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 상영관에는 6월 19일 날 상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거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것을 보시고 다음에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간단히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2003년부터 백선엽 장군님이랑 백선엽 장군님이 전투하셨던 현장을 같이 답사하면서 찍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을 내가 좀 안다 그런 분들도 이걸 보시면 저런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반응이 보입니다. 상영관이 잡히면 아마 많이 잡히지가 않고 또 불편한 시간대에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개봉 첫 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주에 관객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 오늘 오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한미동맹은 그러지만 이 한미동맹의 근원과 바탕이 6.25 전쟁 바로 직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창한 것 같지만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없었던 그 중요한 계기가 된 이 한미동맹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전문 제외하고 6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안 되는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정말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적을 공유했을 때 비로소 동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과거는 그렇고 지금은 앞으로의 우리의 적은 누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동맹을 맺은 미국하고 함께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이 동맹은 강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때 적이 오늘날도 적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한국전에 우리의 참여했을 중동 그런 소련 할 것 없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오늘날도 계속해서 적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고는 이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느냐 약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구에서 오늘 이와 같은 아까 황진아 회장님께서는 혹시나 관심을 좀 받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정말 적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안보 문제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목전에 적을 두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안보 문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조사에 나왔다는 사람 보면 전부 다 경제 문제만 들고 얘기를 했지 안보 문제를 들고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미 정말 에서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이것을 아까 이용원 그 개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프트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핵 문제에 대한 겁니다. 제가 장관이 됐을 때 왜 93년 2월 25일 날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3월 초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 핵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1991년도에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 핵을 철수시킴으로부터 불균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북한은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3년 후에 93년에 NPT를 탈퇴하고 그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서로가 약속한 걸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핵을 개발했다가 NPT 탈퇴를 선언하고 바로 핵실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하고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망고의 핵이 이 지구상에 나온 이후부터 철칙입니다. 왜 철칙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왜 오늘날에 저와 같이 꼴이 됐느냐.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해서 그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핵탄두 1700기 그리고 미사일 170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변국에 있는 영국을 포함한 미국 등등의 약속을 믿고 근데 그 약속을 믿고 핵을 폐기한 나머지 자기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속수무책이잖아요. 속수무책.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핵을 먼저 전술핵을 철수했던 우리의 과오. 그리고